질문. 만약 누군가 내 자식을 죽이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소년법 재구조, 형사 처벌 불가. 그리고 누군가는 이걸 게임으로 만들었어. 범죄는 경험치가 되고 처벌은 없고 보상만 남지. 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아이들을 믿었어. 선생님, 어차피 우리들은 처벌받지 않아요.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재미있는 사연이 업로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3월, 새학기. 초임 교사로서 첫 담임. 사랑초등학교 5학년 3반, 26명. 그중에 민우가 있었지. 조용한 애였어. 평범했어. 그런데 4월 중순부터 달라졌어. 어느 날 민우가 100만 원짜리 최신 스마트폰을 들고 왔어. 한부모 가정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준호는 고가 드론, 지민이는 명품 가방. 다들 갑자기 비싼 물건들을 쓰기 시작했지. 물어봤어. 어떻게 샀냐고. 대답은 똑같았어. 용돈 모았어요. 친척이 선물해줬어요. 그냥 넘어갔어. 요즘 애들이 잘 사나 보다 하고. 그게 첫 번째 실수였지. 4월 25일. 학교 근처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어. 초등학생 5명이 아이스크림을 훔쳐갔다고. CCTV에 다 찍혔는데 애들이 카메라를 보면서 웃고 있었대. 마치 게임하듯이. 경찰이 학교에 와서 CCTV를 보여줬어. 화면 속 아이들. 전부 내 반이었어. 민우, 준호, 지민, 그리고 둘 더. 해맑게 웃으며 아이스크림을 들고 가는 모습. 범죄가 아니라 소풍 같았어. 촉법소년이니까 경고만 받고 끝났어. 11살, 12살. 법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나이. 아이들을 따로 불렀어.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민우가 대답했어. 태연하게.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 재미? 절도가? 준호가 웃었어. 진짜로 웃더라고. 경찰도 그냥 가라고 했는데요? 저희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그 순간 알았어. 애들이 알고 있었던 거야. 자기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그날 밤, 복도를 지나가다 화장실에서 민우 목소리가 들렸어. 전화하는 거였지. 응, 됐어. 50 들어왔어. 생각보다 쉽네. 50이 뭐지?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민우가 나왔어. 깜짝 놀라더니 이내 웃었지. 핸드폰 화면이 계속 켜져 있었는데 게임 같은 게 떠 있었어. 숫자가 올라가고 있더라고. 그때 느꼈어야 했어. 뭔가 잘못됐다는 걸. 하지만 난 그냥 집에 갔어. 피곤했거든. 그게 두 번째 실수였지. 5월 첫째 주 월요일 아침. 학교 주차장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 차들이 엉망이었어. 20대가 넘는 차량의 낙서. 페인트 범벅, 사이드미러 부러지고 타이어에는 못이 박혀 있었지. 교감 선생님 차 보닛에 이상한 문양이 스프레이로 그려져 있었어. 게임 아이템 같은 거. 방패 같기도 하고 왕관 같기도 한. CCTV 확인했대. 새벽 3시 후드를 쓴 초등학생 정도 키의 애들 서너 명. 얼굴은 안 보이고 지문도 없었대. 치밀했어. 11살, 12살짜리가. 경찰은 수사를 포기했어. 증거가 없으니까. 점심시간에 애들이 떠들었어. 주차장 사건 맞어? 완전 대박이던데. 근데 못 잡을 것 같대. 당연하지. 미성년자면 어차피 처벌 안 받잖아. 웃고 있었어. 범죄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었지. 민우가 내게 물었어. 선생님, 촉법소년이면 정말 처벌 안 받는 거 맞죠? 왜 그런 걸 묻는 거야? 뭔가 계산하고 있는 눈빛이었어. 일주일 후 또 사건이 터졌어. 편의점 CCTV 파괴. 새벽에 돌을 던져서. 범인 못 찾았어. 며칠 뒤엔 학교 담벼락에 낙서. 주차장에서 봤던 그 문양. 정확히 똑같았어. 우연이 아니었어.
누군가 의도적으로 같은 표식을 남기고 있었지. 자기들의 작품에 서명하는 것처럼. 민우를 다시 불렀어. 요즘 무슨 게임 하냐고 물었더니 웃으며 대답했어. 비밀이에요. 친구들이랑만 하는 거라. 비밀. 친구들이랑만 하는 게임.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 아이스크림 절도. 차량 훼손. CCTV 파괴. 담벼락 낙서. 그리고 매번 나타나는 같은 문양. 이건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어. 뭔가 시스템이 있었어. 규칙이. 그리고 우리 반 아이들이 그 중심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 경찰도 포기한 상태. 교장 선생님한테 뭐라고 말해? 증거도 없이 우리 반 애들을 의심한다고? 그렇게 일주일이 더 지났어. 그날은 5월 셋째 주 금요일이었어. 방과 후 교무실 정리를 하고 있었지.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오고 아이들 하교하는 소리가 멀어져 갔어. 그때 학교 뒤편 상가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비명? 아니, 울음소리? 처음엔 그냥 애들이 장난치는 줄 알았어. 근데 뭔가 달랐어. 진짜 공포에 질린 소리였지. 난 창문을 열고 밖을 봤어. 골목 안쪽이었어. 학교 뒤편 상가 건물 사이 좁은 공간. 거기에 아이들이 모여 있었지. 5명쯤 원을 그리며 서 있고 그 가운데 누군가 쓰러져 있었어. 민우가 보였어. 준호도. 지민이도. 난 소리쳤어. 거기 뭐 하는 거야? 아이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 놀라지 않았어. 당황하지도 않았어. 그냥 웃었어. 마치 선생님이 온 게 예상 밖의 재미있는 일이라는 듯이. 민우가 뭔가를 주머니에 넣었어. 핸드폰이었지. 화면이 켜져 있었어. 녹화 중이었던 거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너무 밝은 목소리였어. 너무 평온했어. 난 뛰어갔어. 아이들 사이를 헤치고 중앙으로. 바닥에 쓰러진 아이를 봤어. 같은 학교 4학년 남학생이었어. 얼굴이 온통 피투성이었지. 코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입술이 터져 있었어. 교복 셔츠는 찢어져 있었고 안경은 부러진 채 옆에 굴러다니고 있었어. 이게 무슨 짓이야? 아이가 떨고 있었어. 눈을 감은 채로. 작게 중얼거렸지. 살려주세요. 제발. 즉시 119에 전화했어.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지. 너희들 뭐 한 거야? 왜 이런 짓을? 준호가 대답했어. 여전히 웃으면서. 그냥요. 미션이었어요. 미션? 미션이라고? 미션이 뭐야? 이게 미션이야? 지민이가 끼어들었어. 태연하게. 선생님은 몰라도 돼요. 어차피 저희 처벌 못 받잖아요. 그 순간 알았어. 애들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아니, 처음부터 이랬던 건지도 몰라. 난 그냥 모르고 있었던 거지. 구급차가 왔어. 경찰도 왔어. 피해 학생은 병원으로 실려갔고 아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았어. CCTV가 없는 장소였어. 목격자는 나뿐이었지. 하지만 민우의 핸드폰에 영상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 분명 촬영하고 있었거든. 경찰이 핸드폰을 확인했대.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 영상도, 사진도 다 삭제된 상태였지. 너무 빠르게, 너무 깔끔하게. 선생님, 저희 그냥 지나가다가 쓰러져 있는 거 발견했어요. 민우가 경찰한테 그렇게 진술했대. 준호도 지민이도 나머지 애들도 똑같이 말했어. 마치 대본이라도 있는 것처럼. 피해 학생은 의식을 잃어서 진술을 못했어. 증거가 없었지. 내 목격도 아이들이 둘러싸고 있는 걸 봤다는 것뿐. 폭행 장면 자체를 본 건 아니니까. 결국 사건은 또 흐지부지 됐어. 촉법 소년이라 설령 증거가 있어도 처벌이 어려운데 증거조차 없으니까. 그날 밤, 난 집에 가지 못했어.
학교에 남아서 생각했어.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내가 뭘 놓친 걸까? 피해 학생은 중태였어. 뇌진탕에 갈비뼈 골절, 전신 타박상.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양쪽 귀에서 피가 나왔대. 고막이 손상됐을 수도 있다고. 그 정도로 심하게 때렸는데 애들은 웃고 있었어. 미션이라고 했어. 다음 날 아침 지역 뉴스에 사건이 보도됐어. 사랑초등학교 근처에서 초등학생 폭행 사건 발생. 가해자로 추정되는 동급생들 조사 중이나 증거 불충분으로. 그리고 그날 오후 더 끔찍한 뉴스를 들었어. 학교 근처 분식집 할머니가 병원에 실려갔다고.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에게 폭행당했대. 그날 밤 가게 문 닫고 집에 가는 길에. 할머니는 70대셨어. 우리 학교 애들이 자주 가는 분식집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지. 착하고 따뜻한 분이셨어. 뉴스 화면에 병원 침대가 나왔어. 할머니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붕대로 온통 감긴 모습이 보였어. 피가 스며 나온 흔적도. 할머니 딸이 인터뷰했어. 울먹이면서. CCTV에 애들이 찍혔대요. 근데 경찰이 그래요. 미성년자라서 처벌이 어렵다고. 이게 말이 돼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됐는데. 화면이 전환됐어. CCTV 영상 일부가 나왔어. 모자이크 처리된 작은 체구의 아이들. 넷인가, 다섯인가. 할머니를 둘러싸고. 그 다음 장면은 방송에 안 나왔어. 너무 잔인해서 편집됐겠지. 하지만 뉴스 자막에 나왔어. 피해자 중태, 전치 8주 진단. 가해 학생들, 범행 후 도주. CCTV, 속 특정 문양 발견. 특정 문양. 그 문양을 난 알아. 주차장 차에 그려져 있던 것. 담벼락 낙서. 게임 아이템 같은 그 문양.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 이건 연속된 사건이었어. 계획된 거였어. 그리고 우리 반 아이들이 그 중심에 있었어. 핸드폰이 울렸어. 교장 선생님이었지. 한지수 선생님, 지금 학교로 와주세요. 긴급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싸늘했어. 교장, 교감, 학년부장, 그리고 경찰 2명이 앉아 있었지. 한지수 선생님 반 학생들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 패턴을, 연결고리를. 5학년 3반.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 여전히. 그리고 설령 증거가 있어도 촉법소년이었어. 교장이 말했어. 학부모들한테 연락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 할머니가 중태인데 학생이 뇌진탕인데 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 뭔가 해야 했어. 증거를 찾아야 했어. 그리고 그 증거는 예상보다 빨리 나타났지. 다음 주 수요일이었어. 4교시 수업 시간. 학교 규정상 수업 중엔 핸드폰을 교무실 앞 보관함에 넣어야 했지. 아이들이 줄 서서 핸드폰을 넣는 걸 확인하는 게 내일이었어. 민우가 마지막이었어. 핸드폰을 꺼내서 보관함에 넣으려는데 진동이 울렸지. 1번, 2번, 3번. 계속 울렸어. 민우야, 전원 꺼야 돼. 민우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 처음 보는 표정이었지. 항상 태어나던 얘가. 아, 네래. 지금 꺼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 뭔가 숨기고 싶은 게 분명했지. 민우가 전원 버튼을 누르는 척했는데 그대로 보관함에 넣으려고 했어. 진동은 계속 울리고 있었고. 민우야, 아직도 안 꺼졌잖아. 아, 맞다. 죄송해요. 다시 꺼내서 전원을 끄려는데 그 순간 화면이 켜졌어. 나도 모르게 봤어. 반사적으로. 화면에 떠 있는 알림. 녹색 바탕에 검은 글씨. 상단에 작은 왕관 아이콘. 새로운 퀘스트가 준비되었습니다. 레벨 4. 그 밑에 숫자. JC 850. 민우가 급하게 화면을 가렸어. 하지만 늦었지. 난 이미 봤어.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게임이요. 게임. 또 게임이라고 하네. 뭐 하는 게임인데? 친구들이랑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몰라도 돼요. 그 말투. 그 표정. 뭔가 숨기고 있어. 핸드폰 좀 보자. 왜요? 저 잘못한 거 없는데요. 보여줘. 지금. 민우가 잠깐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건넸어. 하지만 화면은 이미 꺼져 있었지. 잠금 해제를 요구했어. 민우가 비밀번호를 눌렀고 화면이 켜졌어. 홈 화면. 평범한 게임들. 유튜브, 메신저. 이상한 건 없었어. 아까 봤던 알림은 사라져 있었지. 여기 게임 앱 있잖아. 그 알림 뜬 거. 화면을 스크롤하면서 찾았어. 근데 없었어. 녹색 화면. 왕관 아이콘. 미션 레디라고 떴던 그 앱. 없는데요? 선생님 뭘 본 거예요? 민우가 웃고 있었어. 여유 있게. 순간 깨달았어. 앱이 숨겨져 있거나 아니면 삭제된 거야. 너무 빠르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 뭔가 있었어. 분명히. 알림창 열어봐. 민우가 알림창을 내렸어. 깨끗했어. 아무것도 없었지. 불가능했어. 방금 전까지 알림이 떠 있었는데. 선생님, 저 수업 들어가도 돼요? 민우가 핸드폰을 다시 달라고 했어. 어쩔 수 없이 돌려줬지. 수업 시간 내내 생각했어. 레벨 4. JC 850. 왕관 아이콘. 그게 뭐지?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민우 자리로 갔어. 보관함에서 핸드폰을 꺼냈어. 규정 위반이었지만 확인해야 했어. 전원을 켰어. 잠금 화면.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열 수가 없었어. 그런데 화면에 알림이 떴어. 잠금 화면 위에 아까 봤던 그 왕관 아이콘이 보였어.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앱 이름이 적혀 있었지. 저지 로얄. 그리고 알림 내용. 미션 4게임의 비밀을 알아낸 어른을 처단하라. 보상 500JC 특별 아이템. 타겟 정보 초등교사 한지수. 심장이 멈췄어. 나였어. 내가 타겟이었어. 알림이 곧바로 사라졌어. 3초도 안 돼서. 손이 떨렸어. 핸드폰을 다시 보관함에 넣고 교무실로 돌아왔어. 방과 후 민우를 다시 불렀어. 이번엔 교장실이었지. 교감 선생님도 함께 있었어. 핸드폰을 확인하자고 했어. 민우는 순순히 내놨어. 자신 있어 보였지. 화면을 켰어. 앱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 게임들, SNS, 유튜브. 평범했어. 왕관 아이콘은 어디에도 없었어. 저지 로얄이라는 이름의 앱도. 설정에 들어가서 앱 목록을 봤어. 전부 일반적인 거였어. 숨겨진 앱 목록도 확인했지만 없었어.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민우가 물었어. 교감 선생님이 나를 봤어. 의심하는 눈빛이었지. 한지수 선생님, 확실한 겁니까? 확실해. 분명히 봤어. 그런데 증거가 없어. 죄송합니다. 민우를 돌려보냈어. 교감 선생님이 말했어. 선생님, 요즘 스트레스 받으시나 봐요. 좀 쉬세요. 혼자 남았어. 교무실에. 핸드폰 화면에 떴던 문장이 계속 떠올랐어. 타겟 정보 초등교사 한지수. 나였어. 다음 미션의 타겟이. 애들이 뭘 하려는 거지? 어떻게 날 처단한다는 거야? 그날 밤 집에 가지 못했어. 학교에 남아서 컴퓨터로 검색했어. 저지 로얄, 심판 게임, 초법소년 게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 그 앱은 일반 스토어에 없는 거였어. 숨겨진 거지. 아이들끼리만 공유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범죄가 미션이 되고 코인이 보상이 되는. 난 그 게임의 다음 타겟이었어. 그날 밤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어. 증거를 찾아야 했거든. 저지 로얄.
그 앱에 대한 단서를.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검색하고 교육청 자료를 뒤지고 다른 학교 사례를 찾았어. 아무것도 없었어. 시계를 보니 밤 9시가 넘어 있었지. 학교는 텅 비어 있었어. 경비 아저씨가 1층을 순찰하고 있을 뿐.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 알 수 없는 번호. 받지 않았어. 다시 울렸어. 또 울렸어. 4번째 울렸을 때 받았어. 여보세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 잡음만. 그리고 작은 웃음소리. 아이의 웃음소리였어. 선생님, 변조된 목소리였어. 기계음 같기도 하고 어린 소년 목소리 같기도 했지. 누구야? 선생님, 게임을 방해하시면 안 돼요. 심장이 쿵쿵거렸어. 넌 누구야? 민우야? 전 민우가 아니에요. 전 그냥 게임 마스터예요. 게임 마스터. 리더라는 뜻이겠지. 그만둬. 이게 무슨 짓이야. 할머니가 병원에 계셔. 학생이 다쳤어. 그게 게임이에요, 선생님. 재미있잖아요. 재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게 재미라고? 경찰에 신고할 거야. 증거를 찾을 거고. 찾을 수 없어요. 우리는 안전해요. 법이 우리를 지키니까. 그 순간 교무실 불이 꺼졌어. 갑자기. 소리도 없이. 어둠 속에서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 여러 명이었어. 작은 발소리들. 선생님, 지금 혼자 계시죠? 밤늦게 학교에 남아 계시면 위험해요. 전화가 끊겼어. 복도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어. 교무실 문 앞에 멈췄지. 손전등을 켜려고 했는데 핸드폰도 꺼졌어. 배터리가 남아 있었는데도. 문이 천천히 열렸어.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들이 보였어. 4인가 5인가. 모두 후드를 뒤집어 쓰고 있었지. 누구야? 민우야? 대답 없었어. 그냥 조용히 서 있었어. 날 둘러싸듯이. 한 아이가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 어둠 속에서 반짝였지. 금속성이. 커터칼이었어. 선생님, 우리는 친구예요. 하지만 게임을 방해하면 친구가 아니에요. 민우 목소리였어. 확실했어. 민우야, 그만둬. 이러지 마. 선생님이 그만두세요. 게임에 대해 알아내려는 거. 커터칼을 든 아이가 앞으로 나왔어. 내 책상 쪽으로. 칼날로 책상을 긋기 시작했지. 날카로운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어. 다음엔 선생님 차례예요. 그 말과 함께 아이들이 사라졌어. 복도로. 소리 없이. 불이 다시 켜졌어. 교무실은 비어 있었지. 나 혼자. 책상을 봤어. 커터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문양. 왕관 모양. 저지 로얄의 아이콘. 그 밑에 작은 글씨. 미션 4 진행 중. 손이 떨렸어. 진짜였어. 위협이 진짜였어. 즉시 경찰에 전화했어. 하지만 뭐라고 설명해. CCTV는 복도에만 있고 교무실엔 없어. 증거가 없어. 그리고 아이들은 촉법 소년이야. 설령 잡아도 처벌할 수 없어. 집에 갔어.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지.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어. 또 전화가 올까봐. 다음 날 아침 출근했을 때 주차장에서 내 차를 봤어. 타이어가 펑크나 있었어. 4개 모두. 그리고 보닛에 왕관 문양이 스프레이로 그려져 있었지. 차 안에 쪽지가 놓여 있었어. 선생님께 게임을 방해하지 마세요. 다음엔 더 재미있는 일이 생길 거예요. 게임 마스터. 그날부터 알았어. 난 정말로 타겟이 됐다는 걸. 그리고 이 아이들은 진짜로 날 해칠 수 있다는 걸. 경찰에 신고했어. 협박, 재물 손괴, 차량 파손. 전부 신고했지.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
CCTV에는 아무것도 안 찍혔어. 주차장 카메라는 고장 나 있었고 교무실 내부엔 카메라가 없었거든. 경찰이 민우를 불렀어. 다른 아이들도 전부 부인했어. 저희 밤에 집에 있었어요. 선생님이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선생님을 협박해요? 증거가 없으니까 자신만만했지. 일주일 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 학교에 민원이 들어왔어. 학부모들로부터 내가 아이들을 부당하게 의심하고 괴롭힌다고. 교장실에 불려갔어. 학부모 5명이 앉아 있었지. 민우 엄마도, 준호 엄마도. 선생님, 우리 애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증거도 없이 범죄자 취급하시는 겁니까? 말문이 막혔어. 증거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며칠 후 결정타가 날아왔어.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온 거야. 민우와 다른 아이들이 집단으로 신고한 거지. 내가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협박하고, 모욕하고, 괴롭혔다고. 경찰 조사실에 앉아 있었어. 이번엔 내가 피의자였지. 한지수 선생님,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이런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는데요. 조사관이 녹음 파일을 틀었어. 내 목소리가 들렸어. 분명히 내 목소리인데. 너희는 쓸모없는 애들이야. 학교 오지 마. 너희 같은 애들은 감옥에 가야 해. 머리가 하얘졌어. 뭐지? 나 그런 말 했나? 아니야. 절대 안 했어. 그런데 목소리는 내 거야. 억양도, 톤도, 숨소리까지. 이게 뭐죠? 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제출했습니다. 아니, 이상해요. 분명히 제 목소리긴 한데. 저 그런 말 절대 안 했어요. 조사관이 나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봤어. 선생님, 본인 목소리 맞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맞긴 한데 뭔가 이상해요. 제가 언제 이런 말을... 혼란스러웠어. 정말 내가 한 말인가? 기억이 안 나? 아니야, 절대 안 했어. 근데 왜 목소리가 똑같지? 그날 밤 집에 와서 계속 생각했어. 어떻게 내 목소리가 저렇게 똑같이 녹음될 수 있지? 그리고 갑자기 떠올랐어. 저지로얄. 그 앱.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첨단 기술. 혹시 조작? 다음 날 아침 경찰에 다시 연락했어. 혹시 그 녹음 파일 AI로 만들어진 건 아닐까요? AI요. 네. 음성 합성 기술이요. 요즘 기술로는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조사관이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 초등학생들이 그런 기술을 쓸 수 있을까요? 그 앱이. 그런 기능이 있을 수도. 하지만 설명할 수가 없었어. 앱은 이미 사라졌고 증거도 없었거든.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왔어. 며칠 후 AI 음성 합성 근적이 발견됐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역시 조작이었어. 그럼 제 혐의가... 하지만 출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앱도, 서버도, 누가 만들었는지도. 조작 정황은 있으나 가해자 특정 불가. 경찰은 나한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어.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 학교는 달랐어. 학부모들은 계속 몰려왔고 민원은 쌓여갔지. 교육청에도 진정서가 올라갔어. 한지수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범죄자로 몰았습니다. 증거도 없이 의심하고 괴롭혔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교사입니다. 학교는 버티지 못했어. 징계위원회가 열렸어.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 교감, 교장, 교육청 관계자, 외부 위원들. 다들 나를 보는 눈빛이 차가웠지. 한지수 선생님, 경찰 조사 결과는 무혐의지만 교감이 말을 이었어. 학부모님들과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학생들도 선생님을 두려워하고 있고요. 증거 조작이었다는 걸 경찰도 인정했잖아요. 제가 피해자예요.
그렇지만 이미 상황이 너무 악화됐습니다. 학교 분위기가 결국 결정이 났어. 직위 해제. 교육청에서 온 서류를 받았어. 며칠 후에 직위 해제 처분 통지서. 법적으론 무죄였지만 학교는 날 포기했어.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다는 이유로. 신뢰가 무너졌다고.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그날 밤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 게임 클리어.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민우였어. 직위 해제 후 일주일 동안 집에만 있었어. 밤마다 악몽을 꿨어. 아이들의 웃음소리. 선생님도 게임의 일부예요 라는 속삭임. 커터칼이 책상을 긋는 소리. 밥도 못 먹었어. 복도를 걷는 것도 무서웠지. 누가 날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거든. 핸드폰을 볼 때마다 떨렸어. 또 전화가 올까봐. 또 문자가 올까봐.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어. 상담을 받으라고.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난 미쳐가고 있었어. 한 달 후 학교에 다시 갔어. 짐을 정리하러. 휴직 신청서를 쓰고 있었어. 더 이상 못 버티겠더라고. 아이들을 볼 자신이 없었어. 교무실에 들어갔을 때 텅 비어 있었어. 다들 수업 중이었지. 내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어. 그때 문이 열렸어. 아이들이었어. 민우, 준호, 지민이. 그리고 몇 명 더. 선생님, 민우가 다가왔어.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휴직하신다면서요? 저희 때문인가요? 심장이 쿵쿵거렸어. 도망가고 싶었어. 민우야. 선생님, 이거 드릴게요. 꽃다발을 내밀었어. 억지로 웃으면서. 받을 수가 없었어. 손이 떨렸거든. 선생님 덕분에 저희 정말 많이 배웠어요. 게임도 재미있었고. 게임. 그 단어에 온몸이 얼어붙었어. 준호가 웃었어. 선생님, 이제 좀 쉬세요. 저희는 괜찮으니까. 지민이가 작은 상자를 내 책상 위에 놓았어. 선물이에요. 열어보세요. 손이 떨려서 상자를 열 수가 없었어. 지민이가 대신 열어줬지. 안에 작은 피규어가 있었어. 왕관을 쓴 캐릭터. 저지 로얄의 아이콘. 그 뒤에 쪽지. 그동안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임 마스터. 비명을 지를 뻔했어. 참았지만. 선생님,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안 좋으세요? 민우가 고개를 갸우뚱했어. 순수한 표정으로. 나가줄래? 예. 나가. 지금. 목소리가 떨렸어. 아이들은 웃으며 나갔어. 문 앞에서 민우가 돌아봤어. 선생님, 다음에 또 봐요. 우리 또 만날 거예요. 문이 닫혔어. 혼자 남았어. 책상 위에 피규어를 봤어. 왕관을 쓴 작은 캐릭터. 웃고 있었어. 손이 떨려서 피규어를 쓰레기통에 던졌어. 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지. 그날 휴직 신청서를 교무실에 제출했어.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어. 천장을 봤어. 이긴 건 아이들이었어. 법도 경찰도 학교도 날 지켜주지 못했어. 그리고 그 아이들은 여전히 학교에 다니고 있어. 웃으면서. 다음 게임을 기다리면서. 난 무너졌어. 완전히. 3개월이 지났어. 난 여전히 휴직 중이야. 집에서 나갈 수가 없어. 밖에 나가면 아이들이 날 보는 것 같거든. TV를 켰어. 지역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 사랑초등학교 인근 연이은 폭력 사건. 촉법소년 연루 의혹. 화면을 껐어.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 핸드폰을 봤어. 오늘도 문자가 와 있었지. 알 수 없는 번호. 내용은 항상 똑같아. 게임 컨티뉴. 삭제했어. 하지만 내일 또 올 거야. 창밖을 봤어. 사랑초등학교가 보였어. 멀리서.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었지. 웃으면서. 민우도 보였어. 친구들과 농구를 하고 있었어. 평범한 초등학생처럼. 핸드폰이 또 울렸어. 뉴스 알림이었지. 사랑초 인근 새로운 사건. 중학교 교사 피해. 기사를 읽지 않았어. 알고 싶지 않았거든. 하지만 알아. 게임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새로운 타겟이 생겼다는 걸. 그리고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걸. 법이 그들을 지키고 있으니까. 소년법 재구조.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은 그들을 지웠다. 하지만 피해자에겐 매일이 그날이다. 촉법 게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법이 우리를 지킨다. 영원히.